안녕하세요, 행복인님들. 행복인님들 중에 혹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울증에 관한 귀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책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인데 리사 펠드먼 베렛이라는 교수님이 쓰셨어요. 이 책은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로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우울증은 정신의 질병이 아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만성 통증에 대해 방금 학습한 것들을 명심하면서 우울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울증은 삶을 압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심신 악화 질환이다. 주요 우울 장애라고도 알려진 우울증은 사람들이 몹시 우울한 것 같다고 내뱉을 때 느끼는 일상의 괴로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나오는 우울증에 걸린 안드로이드 로봇 마비는 진짜 우울했다. 때때로 마비는 삶에 너무 낙담하여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았다. 마찬가지로 주요 우울증 발현은 정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 소설가 윌리엄 스타일러는 그의 회고록에서 겪어보지 않은 자는 심한 우울증의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울증의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자살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많은 과학자 의사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질병으로 여긴다. 우울증은 정동장애로 분류되고 종종 부정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비난받는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가 당신은 너무 자학한다. 너무 자기 패배적인 파멸적 생각에 젖어 있다. 유전적 취약성을 지닌 경우 외상적 사태가 우울증을 촉발할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부정적 사태에 너무 반응하고 긍정적 사태에는 너무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설명은 모두 사고가 느낌을 통제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캐캐묵은 삼위일체 내의 관점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사고를 바꾸거나 감정을 더 잘 조절하면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걱정 말라, 행복하라,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항우울제를 복용하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다. 실제로 2,700만 명의 미국인이 매일 항우울제를 복용한다. 그러나 70% 이상이 어쨌든 증상을 계속 경험한다. 정신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종종 청소년기나 성년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 평생 반복된다.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 무렵에는 우울증이 암, 뇌졸중, 심장병, 전쟁 또는 사고보다 조기 사망과 장애를 더 많이 이야기할 것으로 추정한다. 정신질환치고는 꽤 끔찍한 결과다. 지금도 우울증의 보편적인 유전적 본질 또는 신경학적 본질을 밝히려는 연구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0중 8구 우울증은 한 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울증은 당신도 짐작하겠듯이 개념이다. 우울증은 다양한 사례의 개체군이다. 따라서 우울증에 이르는 경로는 많다. 이 중 많은 것이 균형을 잃은 신체 예산에서 비롯한다. 만약 우울증이 정동장애이고 정동이 신체 예산 상황을 통합적으로 요약한 것이라면, 즉 신체 예산 상황이 꽤나 형편없다고 요약한 것이라면 우울증은 실제로 예산 불균형 및 예측의 장애일지 모른다. 우리는 당신의 뇌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신체의 에너지 수요를 끊임없이 예측한다는 것을 안다. 정상 환경 하에서는 당신의 뇌 또한 신체로부터 온 실제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을 수정한다. 그러나 만약 이 수정이 적절히 행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순간적인 경험은 과거의 것이면서 현재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될 것이다. 일반적 용어로 말하자면 나는 이것이야말로 우울증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물질 대사 수요를 잘못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의 신체와 뇌는 만성 스트레스 또는 만성 통증의 경우처럼 감염이나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당신이 감염과 싸우고 있거나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결과 당신의 정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당신은 심신세약, 피로 그 밖의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 동시에 당신의 신체는 불필요한 포도당에 신속하게 대사작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높은 에너지 수에 대처하게 함으로써 체중 문제를 야기하고 당뇨병, 심장병, 암을 포함해 우울증과 동시에 일어나는 그 밖의 물질대사 관련 질병에 노출시킨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우울증은 부정적 사고가 부정적 느낌을 야기한 것이다.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예측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지금 이 순간 느낌이 당신의 지각뿐만 아니라 당신 다음 사고를 가동시킨다. 따라서 우울한 뇌는 과거의 비슷한 인출 예측을 바탕으로 가차없이 예선으로부터 인출한다. 이것은 어려운 사태와 불쾌한 사태를 끊임없이 다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측 오류가 무시되고 가소평가되어 뇌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결국 예산 불균형의 순환에 빠져들고 예측 오류로는 이것을 깰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당신은 수정되지 않은 예측의 순환에 갇히고 물질 대사 수요가 높았던 과거에 어려웠던 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우울한 뇌는 사실상 고통에 갇혀 있다. 또한 만성 통증의 뇌처럼 예측 오류를 무시한다. 그러나 훨씬 더 큰 규모로 당신을 망쳐놓는다. 당신의 예산을 망선 적자 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당신의 뇌는 소비를 줄이려고 한다.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꼼짝 않은 채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우울이라는 무자비한 피로이다. 만약 우울증이 만성 예상 불균형에 의해 야기된 장애라면 엄밀히 말해 우울증은 정신질병만은 아니다. 우울증은 신경, 물질대사, 면역과도 관련된 질병이다. 우울증은 신경계에 수없이 뒤엉킨 부분의 불균형이다. 이 뒤엉킨 부분은 시계의 부품처럼 따로 떨어진 하나의 체계로 간주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전체 사람으로 간주할 때만 이해할 수 있다. 주요 우울증 발현의 계기는 다른 많은 원인에서 비롯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의 당신은 장기간 스트레스 또는 학대를 받았던 과거의 유해한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세계에 대한 모형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은 나쁜 내수용 예측을 야기하는 만성신장병 또는 불면증 같은 신체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유전자가 환경과 모든 작은 문제에 당신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 또한 만약 당신이 가입 여성이라면 당신의 내수형 신경망 내의 연결은 한 달 내내 변화한다. 그래서 당신은 생리주기의 특정 지점에서 불쾌한 정동, 우울한 이대 반추, 그 밖에도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기분장애의 증가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긍정적 사고 또는 항우울제 복용은 당신의 신체 예산을 균형 잡히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이프 스타일 변화 또는 체계 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구성된 감정 이론은 예산 불균형 순환을 끊음으로써 다시 말해 내수용 예측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태에 일치하게끔 변화시킴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 항우울제를 이용한 치료 또는 인지행위요법이 시작되어 당신이 우울증을 덜 느끼면 당신의 핵심 신체 예산 관리 부위활동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당신의 내수형 신경망 연결도 복구된다. 이런 변화는 지나친 예측의 감소라는 견해와 일치한다. 우리는 예측 오류를 더 많이 허용함으로써 예컨대 긍정적 경험에 관한 일기를 쓰게 함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신체 예산 고갈을 완화할 수 있다. 당연히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는 치료법은 없고 어떤 치료법도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본 치료법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것은 신경학자 헬렌 메이버그가 획기적인 작업이다. 그녀의 기법은 우울증의 심한 고통을 즉시 완화한다. 메이버그는 끊임없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한다.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 환자 뇌의 초점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내부로부터 외부 세계로 이동하기 때문에 뇌에서 정상적으로 예측 오류를 예측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고무적인 예비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과학자들이 우울증에 더욱 영구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를 기대해보자.
적어도 이런 결과는 우울증이 행복한 사고의 부족이 아니라 내 질병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때요? 이 저자는 우울증이 행복한 사고의 부족이 아니라 내 질병이라고 하죠. 우울증을 해소하려면 긍정적 사고를 하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라이프 스타일의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긍정 경험 일기도 써보라고 하죠. 긍정 경험 일기를 쓰면은 몸이 기운이 빠지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어때요? 우울한 느낌이 우울한 사고와 우울한 지각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 작가는 다르게 생각하죠. 이 교수님은 우울한 부정적 느낌이 부정적 사고를 만든다고 얘기하세요. 어때요? 행복인들은 이 교수님의 말에 긍정하나요? 이 교수님의 말에 동의하나요? 우울증은 내 질병이고 우울증을 해소하려면 우울증을 잘 살려면 우울증이 걸리고도 잘 살려면은 긍정적 사고를 하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라이프 스타일의 체계를 조정하고 그리고 긍정 경험 일기를 쓰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혹시 행복인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분이 계시다면 이 교수님의 말들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도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저는 이 교수님 말대로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긍정 경험 일기도 쓰고 긍정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고 항우울제도 복용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를 주고 라이프 스타일의 체계를 조정해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기분 좋게 쾌활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해 볼 거예요. 행복인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